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파라볼릭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점에서 파라볼릭이 생겨나게 되면 이 지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매매법이에요. 근데 이 매매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후행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라볼릭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페인팅 신호라는 겁니다. 이 파라볼릭이 점점점 생겨났다 갑자기 쑥 하고 사라져버려요. 파라볼릭 고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생겨났다가 이제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점이 쑥 하고 사라져버리면서 저점에서 다시 점점점점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파라볼릭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페인팅 신호죠. 반갑습니다. 월가 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준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파라볼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볼릭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된 지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파라볼릭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점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포물선 차트를 우리가 파라볼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파라볼릭이 후행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볼릭이 점점점점점 생겨나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고 파라볼릭이 하단에서 점점점점점 생겨나니까 상승을 하고 와, 이거 굉장히 잘 맞는 지표다. 이 지표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파라볼릭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파라볼릭을 처음에는 맹신을 하다가 이 파라볼릭이 몇 번 당하고 나서는 파라볼릭을 활용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릭을 오늘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파라볼릭을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파라볼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파라볼릭은 파라볼릭 SAR, 즉 포물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차트예요. 이 파라볼릭은 스텝과 가속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값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볼릭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파라볼릭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첫 번째 지점을 보고 따라가는 매매법과 두 번째는 이 파라볼릭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첫 번째 파라볼릭을 따라가는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파라볼릭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점에서 파라볼릭이 생겨나게 되면 이 지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매매법이에요. 근데 이 매매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후행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라볼릭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페인팅 신호라는 겁니다. 이 파라볼릭이 점점점 생겨났다 갑자기 쑥 하고 사라져버려요. 파라볼릭 고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생겨났다가 이제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점이 쑥 하고 사라져버리면서 저점에서 다시 점점점점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파라볼릭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페인팅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릭을 따라가는 매매를 실전에서 활용하기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볼릭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파라볼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다른 보조 지표들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오실레이터 계열 지표들과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파라볼릭의 단일 신호를 볼 때는 가짜 신호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파라볼릭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이 고점인지 혹은 파라볼릭이 하단에서 이렇게 점점점 생겨날 때 이 부분이 저점인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지표는 ADX를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이 외에도 원리적으로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RSI나 스토캐스틱과 같이 연계해서 봐도 굉장히 좀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첫 번째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을 보고 이 RSI가 과매도 구간인지 혹은 과매수 구간인지를 보고 이 구간에 닿았을 때 파라볼릭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고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고점의 경우도 파라볼릭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RSI가 70 구간에 넘어섰을 때, 즉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 구간에서 파라볼릭이 상단에서 점점점점점 생겨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보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 외에도 RSI 말고도 스토캐스틱과 활용을 해도 그리고 ADX와도 같이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파라볼릭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파라볼릭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지표다. 파라볼릭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파라볼릭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99%의 포지션의 확신이 있을 때 단 1%의 믿음이 부족할 때 파라볼릭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릭을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잘 짚고 활용해 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트레이더였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